서울의 밤은 언제나 회색빛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는 네온사인, 그 아래를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오상진 부장은 오늘도 회사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퇴근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후, 상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목덜미를 주무릅니다. 어깨가 무겁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 가로등 아래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코, 똑바로 앉아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상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개를 내려다봅니다. 비에 젖은 털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왔던 모양입니다. 너 또 왔냐? 상진의 목소리는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개는 상진을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건물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개가 여기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쯤부터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퇴근길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상진은 지하철 입구로 향하며 뒤돌아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누가 저 개를 데리러 올까요? 상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그를 삼켜버렸고 개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상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유리창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쳐 보였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종로 3가, 종로 3가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상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상진은 문득 그 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저렇게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주인이 있기는 한 걸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상진은 현관문을 열며 중얼거립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신경 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진은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 그 속에서 어렴풋이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저 빗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진은 여전히 야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끝이 없었고 팀원들의 실수는 고스란히 부장인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밤 11시 상진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켜진 채 냉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또 그 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개의 눈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야, 너는? 상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다시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상진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개가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끝없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존재. 퇴근을 해도 집에 가도 결국 돌아올 곳은 다시 이 회색 빌딩 뿐인 자신의 모습과 말입니다. 상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그 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개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올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은 사라져버린 걸까요? 빗소리가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진은 눈을 감고 천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개의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복도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진은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오다가 인사팀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옆자리 김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신입 인턴이래요. 오늘부터 우리 팀 배치됐대요. 인턴? 이 바쁜 시기에? 상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팀 상황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밀려있고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없는 인턴을 받아들인다니 회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실에서 간단한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턴은 윤지우라고 했습니다. 24,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였습니다. 지우는 사람들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눈빛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싶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지우 씨는 오늘부터 오 부장님 밑에서 업무 배우시면 됩니다. 팀장의 말에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상진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은 비어 있었고 컴퓨터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 업무 경험은 있나요? 상진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다룰 줄 알아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짧았고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진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가르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회사 시스템 익히고 내일부터 간단한 업무 맡겨볼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진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우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건지 멍하니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프린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상진은 서류 더미를 안고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사 건물 앞 가로등 아래 그 진돗개가 또 보였습니다.
대낮인데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상진은 고개를 저으며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게는 밤낮으로 저기 있는 걸까요? 먹이는 먹고 있는 걸까요? 비 오는 날엔 어디서 쉬는 걸까요? 퇴근 무렵 상진은 지우에게 간단한 업무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설명을 마친 상진이 자리를 정리하려는 순간 지우가 갑자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진돗개가 건물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혹시 저게 알아요? 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상진은 다시 그개 앞을 지나쳤습니다. 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진은 잠시 멈춰서서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도 상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개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도 힘들구나. 상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상진의 뒷모습을 진돗개는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지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지우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저 개처럼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업무를 배워갔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고 퇴근 후에는 누구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상진은 가끔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늘 어딘가 멍한 듯했고 창밖을 바라볼 때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그 진돗개가 보이는 시간이면 지우는 고개를 돌리거나 커튼을 닫곤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상진은 또다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형광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상진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목이 말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려는데 경비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개가 또 왔네. 쫓아도 계속 오고. 경비원 아저씨의 투덜거림이었습니다. 상진은 유리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의 털은 금방 젖어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주인이 있나요? 상진이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한 달 넘게 저기 있는데 주인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밥도 안 먹는 것 같고 이상한 개예요. 밥도 안 먹는다고요? 네. 누가 갖다 놔도 안 먹어요. 그냥 저렇게 앉아서 건물만 쳐다보고 있죠. 마치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요. 상진은 다시 개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도 꿋꿋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경비원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CCTV 보실 수 있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요? 밤마다 저개가 옥상 쪽을 보고 짖어요. 근데 옥상엔 아무도 없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은 컴퓨터 화면을 켰고 지난밤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둠에 쌓인 건물 앞이 보였습니다. 진돗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건물 위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세우고 목청껏 짖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게 거의 매일 밤이에요. 새벽 2시쯤 되면 꼭 저래요. 경비원의 말에 상진은 화면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가 옥상을 향해 짖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옥상에 무언가 있는 걸까요? 상진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 옥상 문 열려 있나요? 네, 언제든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왜요? 그냥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상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옥상으로 향하는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으니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상진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옥상은 어두웠습니다.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상진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녹슨 환풍기, 물탱크,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밥그릇에는 물만 고여 있었고 음식은 없었습니다. 상진은 밥그릇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벽면에 붙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닐로 감싸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상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비닐 안쪽으로 흐릿하게 사진 속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하얀 진돗개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쳤습니다. 하늘이 밝아지면서 사진 속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상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는 윤지우였습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상진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별이야, 오늘도 기다려줘. 아빠는 곧 퇴근할게. 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 이 사진은 누가 남긴 걸까요? 그리고 왜 옥상에 있는 걸까요? 상진은 사진을 꽉 쥐고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진돗개가 여전히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상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개가 사진 속 진돗개일까요? 그렇다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우는 왜 이 사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진은 사진을 다시 원래 자리에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 지우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인지, 저게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우가 그렇게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옥상 문을 닫고 내려오는 상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혼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개도, 지우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두 같은 존재인 것만 같았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며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옥상에서 본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지우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자와 진돗개.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진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침 햇살 아래 진돗개가 보였습니다. 밤새 비를 맞았을 텐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털은 젖어 있었고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상진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상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우 씨.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부장님. 잠깐 시간 있나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진은 회의실로 향했고 지우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조용한 공기가 둘 사이를 감쌌습니다. 상진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진돗개가 보였습니다. 지우 씨, 혹시 저 개를 알아요? 상진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진은 돌아서서 지우를 마주 봤습니다. 지우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사진을 봤습니다. 지우 씨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더군요. 남자분하고 그리고 진돗개하고 함께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별이 맞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떨어뜨렸습니다. 상진은 한숨을 내쉬며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개는 제 아버지가 키우던 개예요. 별이라고 이름 지었죠. 아버지는 이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상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이 건물에 와서 일하셨어요. 별이는 항상 아버지를 따라다녔죠. 아버지가 출근하면 여기까지 따라오고 퇴근 시간이 되면 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공사 중에 자재가 떨어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상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그날 이후 이 근처를 떠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요. 상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진돗개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개는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퇴근하면 별이가 제일 먼저 달려온다고요. 별이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린다고요.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상진은 조용히 지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별이는 아직도 아버지가 퇴근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매일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업했어요. 별이를 보고 싶기도 했고 아버지가 일하던 곳을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별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상진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상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 말입니다. 지우 씨, 별이한테 밥은 주고 있나요? 아니요, 별이는 밥을 안 먹어요. 아버지가 주는 밥만 먹었거든요. 상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간 별이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밥을 줘볼게요. 혹시 먹을지도 모르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표정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별이의 모습이, 지우의 눈물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상진은 편의점에서 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별이 앞에 사료를 놓았습니다. 별이는 사료를 냄새 맡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상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임원들의 목소리가 자주 들렸고 회의실 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인가 봐. 인사팀에서 명단 작성하고 있대. 김 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상진은 듣지 못한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고 성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명단에 오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점심시간 상진은 지우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요? 불안하진 않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근데 저는 인턴이라 어차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그때까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상진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상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요즘 그랬으니까요. 미래를 그릴 여유도 없이 그저 오늘을 버티는 삶 말입니다. 오후 4시쯤 상진은 팀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팀장과 인사팀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부장님. 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상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회사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부장님께서도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상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조건은 괜찮게 드릴 겁니다. 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0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상진은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옆자리에서 힐끔 쳐다봤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상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진은 짐을 챙기지 않고 그냥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별이가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별이도 자신도 결국 같은 존재였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는 존재 말입니다. 이놈 여기 있으면 안 돼. 상진은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산을 펼쳐 별이 위에 씌워줬습니다. 별이는 상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젖은 눈빛이었습니다. 상진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넌 착하구나, 정말 착해.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일어나 골목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상진은 당황하며 뒤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지우 씨. 상진은 달려가 지우를 부축했습니다. 지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누가 아빠 사진을 버렸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옥상에 붙어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떼어내서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상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별이는 지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 말입니다. 지우 씨, 일단 일어나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상진은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렸지만 상진이 붙잡았습니다. 셋은 건물 처마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누가 그런 건지 꼭 알아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진은 사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별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상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 찢어진 사진, 그리고 울고 있던 지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별이를 위해서,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지우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상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천천히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찢어진 자국은 남았지만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와 지우, 그리고 별이의 모습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옥상 쪽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옥상 출입문이 보였습니다. 오후 5시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상진은 화면을 멈추고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박 이사. 상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 이사는 상진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재생하자 10분 뒤 박 이사가 나왔습니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진은 경비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박 이사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남의 추억을 찢어버린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박 이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곧장 박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요, 부장? 어제 옥상에 올라가셨죠? 박 이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왜요? 거기 붙어 있던 사진을 떼어내셨죠? 찢어서 버리셨고요. 박 이사는 한숨을 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상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거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박 이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장님, 여긴 회사입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옥상은 관리 구역이고 개인 물건을 붙여놓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이요? 사람의 마음도 규정으로 재단하십니까? 그렇죠. 회사는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효율과 규칙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박 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 그 사진은 3년 전 이 건물 공사 중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입니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걸 찢어버리다니. 쓸데없는 감성팔이 하지 맙시다, 부장님. 박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도 이제 명단에 오르셨잖아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 말에 상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차갑고 각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상진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박 이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진은 주먹을 쥔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상진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맞춰놓은 사진이었습니다. 비닐에 다시 감싸고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붙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남겨야지. 상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잊어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별이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진은 별이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이도 상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의 교감이 흘렀습니다. 오후 내내 상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 이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희망퇴직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0년을 바친 회사였지만 결국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지우 씨도 조심해서 들어가요. 지우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사진 다시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상에 다녀왔어요. 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상진은 마지막으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진이 제자리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진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 씨 아버지, 저도 곧 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까지 별이와 지우 씨를 지켜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별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이도 상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누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상진은 옥상을 내려와 회사를 나섰습니다. 별이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아, 조금만 더 견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견디자. 별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상진은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는 공식적으로 건물 철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빌딩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인근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고 한 달 안에 모든 짐을 빼야 했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박스들이 쌓이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건물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없어지면 아버지의 흔적도 완전히 지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허했습니다. 지우 씨, 상진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지우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직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상진을 바라봤습니다. 부장님, 회사가 철거되면 인턴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돼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를 받으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곧 떠나게 될 것 같아요. 희망퇴직 수락했거든요. 상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상진을 바라봤습니다. 부장님도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상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씨, 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이 철거되면.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별이를 데려가고 싶지만 집 사정이 안 돼서요. 그리고 별이가 따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상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상진은 지우의 책상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서랍을 비우다가 책상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진은 상자를 꺼내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지우 씨 거예요? 지우는 상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입사할 때 넣어둔 건데 까먹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지우의 아버지와 별이가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진은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별이야, 내가 있어서 하루하루 버텼다. 힘든 일도 외로운 밤도 내가 있어 견딜 수 있었어. 내일은 퇴근이 조금 늦을 거야. 하지만 꼭 돌아갈게. 약속할게.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진은 지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도 지우 씨 곁에 계세요. 그리고 별이 곁에도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가 여전히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상진과 지우는 함께 퇴근했습니다. 건물 앞에 다다르자 별이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미안해. 오랫동안 너를 외롭게 했지? 별이는 지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이도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포옹이었습니다. 상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별이는 지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우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은 별이랑 함께 있어요. 제가 사료 좀 사올게요. 상진은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사료와 물, 그리고 담요를 샀습니다. 돌아와서 별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별이는 사료 냄새를 맡더니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별이가 밥을 먹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셋은 가로등 아래서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상진은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존재, 그것이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이라는 개도, 지우도,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두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별이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지우의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상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꿈속에서만큼은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싸들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텅 빈 사무실은 쓸쓸했습니다. 상진은 마지막으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진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이제 이곳도 사라질 테니까요. 사진을 품에 안고 내려오며 상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퇴근해도 되겠죠. 건물이 철거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분주했고 크레인이 하늘 높이 자재를 올렸습니다. 예전 건물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지워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상진은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공사 현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건물이 있던 자리, 가로등이 서 있던 곳, 별이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펜스가 쳐져 있고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상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상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다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지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지우 씨, 나 지금 옛날 회사 앞이야. 시간 되면 한번 와봐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30분쯤 지나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머리도 자르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응, 그러게.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새 직장도 괜찮고요. 지우는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아버지가 일하던 곳인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진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부장님, 별이 보러 갈래요? 지우의 제안에 상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지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문을 열자 별이가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별아, 잘 있었어? 상진은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기분 좋게 헥헥거렸습니다. 예전의 슬픈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밝고 생기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좋아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우는 부엌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상진은 소파에 앉아 별이와 놀아주며 물었습니다. 새 직장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작은 출판사인데 사람들이 따뜻해요. 부장님은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동물 보호소에서 일하는데 생각보다 보람차요. 둘은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새로 시작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우 씨, 혹시 새 건물 준공식에 초대받았어요? 상진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 왔어요. 유가족 대표로 참석해달라고요. 가볼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진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새 건물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높고 현대적인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으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진과 지우는 함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별이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건물 관계자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지우 씨 맞으시죠?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관계자는 두 사람을 로비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진돗개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별이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동상이었습니다. 옆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별이 그리고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진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별이를, 아버지를,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건 유가족분들과 옛 직원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관계자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우는 동상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상진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부장님, 이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별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상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별이야, 이젠 퇴근해도 되겠지. 상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상진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을 이겨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상진도 함께 웃었습니다. 둘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으로, 새로운 하루 속으로 말입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얼굴로 말입니다. 퇴근길은 끝났고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